참거짓 분석 기법 실전 문제 스텝 3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정의, 철수, 순위, 영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영어, 불어, 독어, 일어를 배운다. 이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습니다. 네 사람은 각각 최소한 한 가지 언어에서 최대 세 가지 언어를 배운다. 한 사람만 영어를 배운다. 두 사람만 불어를 배운다. 독어를 배우는 사람은 최소 두 사람이다. 이러면 2명, 3명, 4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를 배우는 사람은 모두 3명이다. 사실 말이 조금 다른 거지.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 사람만 일어를 배운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정의나 철수가 배우는 어떤 언어도 순위는 배우지 않는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순위가 배우면 정의랑 철수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거꾸로 가시면 대우를 가시면 순위가 배우면 정의나 철수는 배우지 않는 겁니다. 됐죠? 정의하고 철수는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순위가 배우는 어떤 언어도 영의는 배우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영의가 배우면 순위가 안 배운다는 얘기죠. 됐죠? 그 말은 순위가 배우면 나머지는 안 배우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정의가 배우는 언어는 모두 영의가 배운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정의가 배우면 영의가 배우는 것이지 영의가 배운다고 해서 정의가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역이잖아, 역. 맞죠?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의가 배우는 언어 중에 정의는 배우지만 철수는 배우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거는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정철순영. 그 다음에 외국어의 종류가 영어, 불어, 독어, 일어입니다.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는 한 사람이 배워요. 한 사람. 불어는 두 사람이 배우고요. 독어는 2명 이상. 일본어는 3사람이 배웁니다. 맞죠? 3사람이 배운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순위가 배우면 나머지는 안 배워야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순위가 배우면 나머지는 안 배운다. 즉 하나만 할 수 있는 그 외국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만 하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영어였죠. 순위가 영어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못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일어는 확실하게 3명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순위가 아니라 정의가 배우잖아요. 그 영의도 배우죠. 그죠? 정의가 배우면 영의도 배웁니다. 3명, 그러니까 일본어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어가 3명이라고 했으니까 정의가 배우면은 잠시만요. 정의가 배우면 영의도 배우죠. 맞죠? 그 다음에 정의가 배우면 순위는 안 배워요. 맞죠? 그러면은 3명이 되려면 애초에 순위는 셋 중에 누가 되더라도 무조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불어거든요. 불어가 들어가는 건데 불어는 몇 명이서 한다고요? 2명이서 해요. 보세요. 만약에 정의가 하면 영의가 배워요. 됐죠? 정의가 안 하면요. 그럼 영의는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배웠잖아요. 그럼 순위는 안 돼요. 이렇게. 그럼 2명이 돼야 돼요. 얘하고 얘가 되면 여기가 안 되는 거죠. 맞죠? 여기가 되면 여기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게 정의가 되면 영의도 되는 거지만 정의가 안 된다고 해서 영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철수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2명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되잖아요? 얘는 무조건 돼야 돼요. 얘는요? 그건 모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요게 동그라미일 때도 이걸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아니면 얘는 돼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됐죠? 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순위는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불확실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불확실한 거죠. 나머지는 확실하고. 그러면 항상 확실한 건 확실하게, 불확실한 건 불확실하게 얘기해야 참인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가볼게요. 1번. 순위는 1어를 배워요? 안 배워요. 그 다음에 순위는 영어만 합니다. 3번. 영희는 불어, 독어, 일어예요? 맞네요. 무조건 맞는 거죠. 그렇죠? 3번이 맞고요. 정의는 영어, 불어, 독일어? 영어, 불어, 영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영어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철수는 불어를 배워요? 철수는 불어를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확실한 걸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맞고요. 다음 2번 가보죠. 2번. 2번을 보시면은 S공사에서 근무하는 4명의 여자 사원 A부터 D와 3명의 남자 사원 E부터 G는 이번 주에 회식을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토론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4명은 회식 진행에 찬성하고 3명은 반대한다. 이들의 찬반 성향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여자 사원이 A부터 D고요. 그 다음에 남자 사원이 E부터 G입니다. 이 상태고 그 다음에 회식을 진행할지 말지 총 7명이에요. 근데 4명이 찬성이고 3명은 반대다.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A부터 D. A부터 D는 여성. 그 다음에 E부터 G는 남성. 찬성이 4명. 반대가 3명인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러면 참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짓이거나 가능한 경우는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자, 남자 사원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반대하지만 그들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남자 사원들은 적어도 한 사람은 반대해요. 하지만 모두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반대하거나 두 사람이 반대하거나예요. 이 말은. 그래서 여기 정리할 내용은 1명 또는 2명 반대. 이건 거꾸로 1명 또는 2명 찬성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 가운데 한 사람은 반대예요. A하고 B는 여자입니다. 맞죠? 여자. A하고 B 가운데 한 사람은 반대. B가 찬성하면 A와 E는 반대예요. 자, 일단은 A와 B 가운데 한 사람은 반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반대면 한 사람은 찬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B가 찬성하면 A와 E는 반대한다. 에서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B가 찬성하면 C와 D도 찬성하고 C와 D가 찬성하면 B도 찬성한다. 요거는 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역. 맞죠? 역이 된다. 그다음에 F가 찬성하면 G도 찬성하고 F가 반대하면 A도 반대한다. 요거는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보세요. A하고 B 둘 중 하나는 참이다. 자, 아니면 B가 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찬성하면 A와 E는 반대예요.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찬성하면 C와 D도 찬성이에요. C 찬성. 그 다음에 D도 찬성. 그 다음에 F가 찬성하면 G도 찬성. F가 반대하면 A가 반대라는 얘기는 A가 찬성하면 F도 찬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상황 자체가 A하고 B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B가 참인 경우 이렇게 흘러가고 A가 참인 경우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요건 두 개로 갈려야죠. A가 찬성이고 B가 반대인 경우와 그 다음에 A는 반대인데 B가 찬성인 경우 이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해야 됩니다. 우선은 A가 찬성이에요. 그러면 F 찬성이죠? G 찬성입니다. 한 명이 더 찬성해야 돼요. 한 명이. 맞죠?
지금 A가 찬성이고 F가 찬성이고 G가 찬성이 한 명이 다 찬성해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B가 참이면 어디 보자. 자 보세요 이거. B는 반대고 확실하죠. B는 반대인 게 확실하고. 자 B가 반대다. 요거 가지고는 어디 보자. 요거 가지고는 그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네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남자는 한 명 이상 반대다. 요게 지금 찬성이거든요. 찬성. 자, 두 명이 찬성이네요. 세 명이 찬성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2도 반드시 안 돼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확실한 거예요. 요 조건을 놓칠 뻔했습니다. 요 조건. 자, 그러면은 남은 게 뭐예요? C하고 D죠. 그러면 C하고 D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B가 참이면 C도 참, D도 참이라는 얘기죠. B가 거짓이면 그 말이 C하고 D가 거짓이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네 명이 찬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C가 찬성이면 D는 반대고 또는 C가 반대면 D는 찬성이 돼야 되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됐죠? 자, 요거는 자, 이건 문제가 없어요. 요게 가능한 겁니다. 상황이. 자, 그다음에 A가 반대고 B가 찬성이다. 그럼 B가 찬성이면 C도 찬성, D도 찬성이에요. 맞죠? 이렇게. 이미 셋이 찬성입니다. B, C, D가 찬성이다. 그다음에 B가 찬성이면 A가 반대. 그다음에 E도 반대죠.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찬성이 4명이 나와야 돼요. 찬성이. 자, 찬성이 4명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B, C, D가 들어가고 E가 이미 반대고 그다음에 A하고 E하고 그다음에 찬성이 F가 찬성하면 G가 찬성. 자, 근데 G가 반대면 됐습니다. 요거 놓칠 뻔했네요. F가 찬성이면 G가 찬성이 돼요. F가 찬성이 되면 G가 찬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F가 찬성이면 안 되죠. G가 찬성이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됐죠? 자, 1번 A와 F는 같은 입장. A하고 F는 같은 입장이에요. 2번 B하고 F는 다른 입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C와 D는 같은 입장. 여기서는 같은 입장인데 여기서는 반대 입장이죠. 됐죠? 3번이 답이고요. 2는 반대한다. 2는 무조건 반대네요. G는 찬성한다. G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했던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이번 학기에 4개의 강좌 A부터 D가 새로 개설된다. 김 과장은 강의 지원자 갑부터 무, 갑을 병정 무입니다. 이 중 4명에게 한 강좌씩 맡기려고 한다. 배정 결과를 궁금해하는 5명은 다음과 같이 해지겠다. 배정 결과를 보니 이 중 1명의 진술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임이 드러났다. 그러면 보통은 참거짓 유형에서 참 거짓 유형에서 여기서는 거짓이 1개예요. 1개면 나머지 4개는 참이라는 얘기죠. 맞죠? 근데 거짓이 1개다 그러면 1번 만약에 모순되는 명제가 있다면 모순 명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둘 중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인 거거든요. 근데 4개는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순 명제는 뭐라고요?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명제는 모두 어떻게 되겠어요? 참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 명제를 발견했다. 동일 명제. 동일 명제는 둘 다 참이던가 둘 다 거짓이던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참이던가 둘 다 거짓인데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어요. 거짓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둘 다 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경우의 수를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을이 A 강자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병은 강자를 맡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병이 B 강자를 담당할 거야. 이러면 갑하고 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죠. 왜냐하면은 갑은 병은 강자를 맡지 않는다 그랬는데 을은 병은 강자를 맡는다 그랬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거짓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병정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병정무가 참이에요. 참, 정, 참, 무, 참. 그럼 일단은 병이 뭐라고 그랬냐? 정은 D가 아닌 다른 강자를 담당할 거야. 정이 꼭 J 같네요. 정은 D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지만 강의를 맞긴 맞습니다. 정은 뭐라고 했냐면은 무는 D 강자다. 자, 이렇게 쓸까요? 무는 D 맞고요. 을은 거짓말이다. 자, 을은 거짓. 자, 이러면 얘가 참이잖아요. 그럼 갑이 참인 거예요. 을은 거짓인 거고. 됐죠? 자, 갑이 뭐라고 했냐면 을은 A 강자예요. 병이 안 맡은 겁니다. 병이 안 맡은 거예요. 안 맡은 거. 병은 없다. 그 다음에 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병은 B가라고 했는데 B가 아닌 거죠. 안 맡은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리해 봅시다. A가 을이 맞고요. 그 다음에 D는 무예요. 그 다음에 병은 아무것도 안 하고 BC가 있네요. BC. 근데 병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은 D가 아니고. 자, 이러면은 BC는 안 정해지는데요. 그죠? 요거는 갑 또는 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씩 가져가야 됩니다. 요겁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이랬을 때 바르게 추론한 것은 갑은 A예요? 아니고. 을은 C예요? 을은 A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병은 맞지 않았죠? 3번이 답이고. 정은 D예요? 정은 몰라요. 뭔지. 그 다음에 무는 B예요? 무는 D예요. D.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거짓 중에서 거짓이 하나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장에서 강의할 때도 보너스다. 보너스. 확실하니까. 다음입니다. 4번.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항상 참인 것은 미국을 여행한 사람이 가장 많다.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은 미국 또는 캐나다 여행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중국과 캐나다를 모두 여행한 사람은 없다. 그 다음에 일본을 여행한 사람의 수가 캐나다를 여행한 사람의 수보다 많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미국이 제일 많고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순이에요. 중국은 모르겠고요. 중국은 몰라요. 그죠? 네 군데죠, 네 군데.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언급한 게 네 개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을 가면 미국하고 캐나다 둘 중 적어도 하나는 간대요. 그죠? 자, 여기도 가고 여기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둘 중 하나.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간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캐나다도 일본 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중국과 캐나다를 모두 여행한 사람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걸 굳이 그림으로 좀 보자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없다. 둘은 겹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끝났죠? 끝났네요. 자, 여기서 항상 참인 것은 1번 일본을 여행한 사람보다 중국을 여행한 사람이 많은지 어떻게 알죠? 알 수 없다. 2번 일본을 여행했지만 미국을 여행하지 않은 사람은 중국을 여행하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을 여행했지만 미국을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나라를 가야 돼요? 캐나다를 가야 돼요. 캐나다. 맞죠? 캐나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에 갔다라는 것은 중국을 같이 가진 않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맞는 겁니다. 됐죠?
일본을 여행했지만 미국을 가지 않은 사람은 캐나다를 간 거니까. 맞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미국을 여행한 사람의 수는 일본 또는 중국을 여행한 사람보다 많다? 알 수 없습니다. 4번 중국을 여행한 사람은 일본을 여행하지 않았다? 자, 일본 여행한 사람 중에도 미국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미국 간 사람들은 중국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5번 미국과 캐나다를 모두 여행한 사람은 없다? 알 수 없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됐습니다. 여기서 숫자 중학생 50명이라는 걸 굳이 줄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맞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정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열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정열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자, 요건 무시하셔도 되고. 잠시만. 정열은 고통을 수반한다. 정열을 가지고 있다면 고통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 말은 정열이 고통에 포함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정열을 가지면 고통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맞죠? 그러면 정열은 고통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고통 있는 사람이 정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열이 있으면 고통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정열이 고통에 포함되는 관계예요. 그렇죠? 정열이 고통에 포함되는 거. 일단 정리해 보고요. 자, 그런데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정열을 가진 사람이다. 사랑을 원하면 정열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정열을 가진 것이다. 정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정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대요.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원하면서 동시에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자,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말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혜. 이 사람은 정열을 갖지 않는데요. 정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열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왜 피할 수 없다? 정열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열은 이게 명제가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하고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을 봤을 때 진리집합이 여기서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정열을 가지는 사람이다. 사랑을 원하면 정열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정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갑자기 마무리가 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원하면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원해요. 동시에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이게 애매한데요, 말이.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지혜로우면 고통을 피할 수 없다죠. 피하고자 한다. 피할 수 있다. 좀 말이 애매합니다. 피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복에서 고르면 일단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계가 자, 지이면 고통을 피할 수 있죠. 그럼 요거의 대우가 고이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지혜롭지 않은 거다. 지혜롭지 않으면은 요게 좀 애매합니다. 요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게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를 고가 X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고통을 피하는 고피라고 할게요. 고피. 애매하니까 피하고자 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맞네요. 그다음에 정이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연결하면 된 거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요겁니다. 요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억.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는. 기억은 틀렸고.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맞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니은 디귿.
조금 이렇게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데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애매했지만 답은 나왔습니다. 다음 6번 가겠습니다. 5명의 사무관 A부터 E는 다음 조건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A가 회의에 참석하면 B도 참석한다. B도 참석한다. A가 참석하면 E도 참석하고 C가 참석하면 E도 참석한대요. D가 참석하면 B도 참석한다. 이게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C가 참석하지 않으면 B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 말은 B가 참석하면 C가 참석한다는 얘기죠. C가 참석하면 E가 참석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C면 E고 A면 E고 됐고요. D면 B다. 요것만 하나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보통은 이렇게 연결하면 다 틀린 거예요. 됐죠? A가 참석하면 C가 참석한다. A가 참석하면 나왔죠? 연결하면 사실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나 A가 참석하지 않으면 D가 참석한다라고 얘기하나 뭐가 됐든 다 틀려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관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2번이 답이고요. 3번 C가 참석하지 않으면 D도 참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D가 참석하면 C도 참석한다. 대우였네요. 5번 E가 참석하지 않으면 B도 참석하지 않는다. 대우.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번입니다. A부터 D 4개의 국책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정부가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를 따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A를 추진한다면 B도 추진한다. 단순해 보이는데요. A를 추진하면 B도 추진한대요. C를 추진하면 D도 추진한대요. 그런데 A나 C 가운데 적어도 한 사업은 추진한다. 이 말은 A가 추진하고 C는 추진 안 하고 A는 추진 안 하고 C는 추진하고 적어도 한 사업은 추진한다 그랬으니까 둘 다 추진할 수도 있죠. 맞죠? 이렇게 되면 A랑 B는 하고 D는 몰라요. C는 안 하고 D는 모르는 겁니다. 왜? C가 참여하면 D가 하는 거죠. C가 안 하면 D는 모르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C하고 D는 반드시 하고 A는 안 하고 B는 모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둘 다 한다. 이러면 요거는 A, B, C, D죠. 그래서 최소 2개. 3개가 될 수도 있고요. 4개가 될 수도 있다. 요겁니다. 1번 적어도 두 사업은 추진하자. 맞고 A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추진하는 것이 확실한 것은 C, D예요. B는 모르죠. 그렇죠? 2번이 답입니다. B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A를 추진하지 않아야 돼요. A가 추진되지 않으면 C가 추진돼야 되죠. 맞습니다. 4번 C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A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B가 추진돼야 돼요. 맞고 D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 C가 안 되죠? C가 안 됩니다. C가 안 돼요? C가 안 되면 A는 되고 B는 되죠. 그러면 다른 세 사업의 추진 여부가 모두 정해지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은 3C 분석이고요. 고객과 경쟁사, 그 다음에 자사 이렇게 3개를 3C, 3개의 C다. 3C 분석이라고 하고 고객과 경쟁사는 외부적 요인, 자사는 내부적 요인. 그래서 자사의 내부적 요인, 환경, 것과 그 다음에 고객, 경쟁사 이렇게 외부 환경 이 두 가지를 빗대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자사, 경쟁사와 자사, 뭐 특히나 고객의 니즈가 뭐냐 이런 걸 따지기도 하고 우리 회사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쟁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없는, 경쟁사에는 없는데 우리 회사는 있는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조사가 3C 분석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일단 고객의 상황, 경쟁사의 상황, 자사의 상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20대 스파 시장이 급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자사의 유통 및 생산 노하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사의 유통 및 생산 노하우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어요. 부족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틀렸고. 2번 40대 중년 정장 시장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자, 이거는 고객입니다. 고객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수요 발굴이 필요하며 기존의 신사 정장 이미지를 벗어나 20대 지향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면 신규 시장 진입이 가능하므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일단은 상황 자체는 보시게 되면 디지털 마케팅 역량이 미흡해요. 그죠? 그래서 구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우리 회사는 못한다는 거니까. 물론 이거를 잘하기 위해 뭘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못하는 거를 잘 이용해서 하겠대요. 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20대 스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하위 업체의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이겨내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규 사업 진출은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파격적인 가격 경쟁 정책을 이겨내려고 한다. 자, 일단은 요건 이제 자사를 보시게 되면 신규 시장 진출 시 막대한 마케팅 비용 발생이다. 그 다음에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미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중에 상위 업체는 하위 업체와의 격차 확대를 위해 파격적 가격 정책을 이미 쓰고 있어요. 그죠? 이미 쓰고 있다. 하위 업체가 아니라 상위 업체입니다. 그것 때문에 틀렸네요. 말이. 하위 업체가 아니라 상위 업체다. 틀렸고. 4번 20대 스파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매력이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자의 전력이 막강하다. 이에 비해 자사의 자원과 역량은 부족해요. 정확한 진단이네요. 신규 사업 진출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이제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대 스파 시장 진출이 필요하며 파격적 가격 정책을 도입하면 자사의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일단은 그 4번하고 배치되는 내용이죠. 요거는. 왜냐면은 지금 필요하지 그 성장하고 좋은 건 알겠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황 분석상 요거는 맞지 않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5번은 맞지 않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C 분석까지 살펴보셨는데 사실 이 3C 분석은 참거진 내용은 아니고 의아하셨을 수 있어요. 참거짓 분석 기법인데 왜 들어가 있지? 삼거짓이 아니라 분석 기법에 해당하는 3C 분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